또 가겠습니다. 자, 기간 잘못 연결된 거. 기간 이거는 뭐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교육공개사 업무정지 최장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는 최장 6개월. 그 다음에 잘못 연결된 거 맞고요. 확인설명서 3년 맞고,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업무, 일반 중개계약서는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이고 거래계약서 5년입니다. 5번에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취득세 내는 거 아니니까 적을 필요 없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방향 기본적인 사항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인데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서식을,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시면 됩니다. 서식 기재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최근의 기출문제 패턴이 박스 안에 들어있고 보기가 4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주로. 근데 아마 모의고사에는 막 더 많이 5개, 6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0개에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답이 막 하여튼 여러 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신 유골이 없는 경우 분묘기지권 생기지 않습니다. 가묘, 예장, 암장, 평장 인정되지 않죠?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암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사회통념상. 따라서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미칠 수도 있다. 4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했는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분이 뭡니까? 봉분은 하나 있는데 밑에 남편이 20년 전에 죽어가지고 있는데 옆에다 하나 더 관 묻어버리는 거 안 된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5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기간이 30년이다. 근데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자, 그 다음에 4번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4번 옳은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 적용된다. 초과하더라도.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서울에서 9억, 과밀역 채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6954 기억하라고 했죠. 예, 초과하더라도 임시, 표준, 대개, 권해. 권해 할 때 권자가 권리금 해수계죠. 맞습니다. 임차인이 2개의 차임액이 아니라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거는 지금 현재 꼭 연체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옳은 내용이네요. 기억 디귿. 그러니까 아까 풀었던 내용이죠. 네,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행위자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 하면 그건 X입니다. 약 350개 중에서 10개는 확인 못합니다. 철도 보호지구,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은 확인 안 됩니다.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인지 확인하려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철도 보호지구 이런 것도 확인 안 됩니다. 도로가에 있는 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할 수 없잖아요. 룸사롱 이런 거 못하죠. 모텔은 돼야 안 돼요. 학교 근처에. 모텔이 청소년 유해시설이 있냐고 아니냐고요. 유해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모텔이라고 하면 불륜들이 그냥 이용하는 곳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요. 원래 모텔의 의미는 모터, 호텔 합성어잖아요. 미국에서 50개 주에 여행하려면 중간에 허벌판에서 잠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모텔 보면 허벌판 들판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륜들이, 제 친구 불륜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어서 어떻게 알고 가냐, 사람도 없는데 왜 가냐 하니까 원래 사람 없는데 남의 동네 간다 이러더라고. 불륜하면 자기 동네는 안 가고. 자, 어쨌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이런 데 있으면 뭐 오락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락실도 청소년 유해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이런 게 있죠.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학교 뭐 정문으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담장으로부터 200m인데 이런 경우는 그 옛날에는 교장 동의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학교 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도 참여하잖아요. 동의 받기 힘들어요. 시험에 5번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 문제고요. 그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걸 낯선 이런 걸 처음 봤잖아요. 아까 5번 같은 거는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근데 실제 시험도 40문제 다 중요한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4문제 정도는 약간 낯선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한 것이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옳은 거 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오직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오직 지방법원장만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태료부가 오직 신고 관청만 합니다. 신고 관청만. 자, 그 다음에 폐업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했죠. 제지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 1번입니다. 기억만 옳은 내용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무조건 저당권, 거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는 무조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경우는 말소규정원리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에 대하여 그 비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는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변제에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입니다. 판례. 즉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소멸된다. 최선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해도 배당 다 받을 때까지는 인수된다. 5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맞습니다. 등기 촉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시 기재사항 물가 수준 묻는 겁니다. 물가 수준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고요. 물가 수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개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관계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그 물가 수준 아닌 것 묻는 겁니다. 답 2번입니다. 2번 기출문제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죠. 암기 프린트 5번, 6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누구하고 체결한다고 돼 있어요? 임차 의뢰인하고 하면서 기재해야 될 사항 해당되는 것이네.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고 매수 임차인은 희망지역, 희망가격, 희망조건 이런 걸 기재합니다. 요거는 요약집 62페이지 요약집 6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또는 요약집 65페이지에 봐도 있습니다. 그 보면 권리 취득용, 권리 이전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4번은 권리 취득용이고 나머지는 권리 이전용에 기재하는 거죠. 서식을 봐야 된다. 희망지역, 희망가격, 희망조건은 취득 의뢰인하고 계약할 때 중개계약을 할 때 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차인, 매수인하고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자, 10번입니다.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등기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X.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3번 3분의 1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암기 프린터 56번에 2분의 1에도 적어놨습니다. 4번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갑과 을 모두 누가 세입자가 을이겠죠. 갑을 관계 갑질한다 이런 거 할 때 보면 우월적 지에 있으면 보통 갑이잖아요. 주인이 갑이고 세입자 을입니다. 세입자는 주장할 수 있죠.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세입자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폐업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3개월 동안 땡 처리한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9월 달부터는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보통 다른 학원에는 뭐 한 10시에 푸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요. 원장님이 욕심이 많아서 지금 9시 반부터 여러분들 빨리 공부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시라고 9시 반부터 미리 풀어보시고 설명 듣고 풀어보고 설명 듣는 게 훨씬 좋아요. 풀면서 모르면 뭐 책 같은 거 제 생각엔 찾아봐도 될 것 같은데 또 옆에 사람 뭐 컨닝한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미리 풀어보고 해설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9월 달에는 진행이 됩니다. 9월 9일은 특강 하루 만에 100문제 푸니까 하루 만에 범위 다 끝내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저도 제가 학원 강의 안 나오면 제가 1시간 동안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책 보는 적이 없어요. 컴퓨터는 보는데 책은 못 보겠더라고. 1시간 내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냥 하루 만에 억지로 그냥 한 과목 다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백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니까요.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한번 하루 만에 전부 다 진도를 다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 주 이제 다음 달에 찾아뵙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